평창의 여름 아침,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골목길을 스쳤습니다. 윤다현은 공방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 숨쉬기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산골 공기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든의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갈색 반점으로 남았지만 40년 가까이 나무를 깎고 물건을 고쳐온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먼지 낀 천, 세월이 쌓인 종이, 벽면 가득 꽂힌 물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아래 선 젊은 여자의 흑백 사진, 교토, 골동시장의 누런 엽서들, 을지로에서 처음 산 목공 도구 세트. 다 여기 있구나. 25세 홀로 파리행 비행기를 탔던 일, 30에 서울로 돌아와 공방을 연 날, 40에 평창으로 내려온 기억, 모두 이 벽 안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작업대에는 손님이 맡긴 낡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고 서랍 하나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녹슨 경첩, 빠진 나사. 오래된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손만 봐주면 되는데.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흩날렸습니다. 다현은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한옥기와 너머로 산이 겹겹이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우, 도시개발과 과장. 이 일대가 곧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노후 건물들은 정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쯤입니까? 빠르면 올가을쯤 착수합니다. 그럼 이 건물도 해당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다현은 작업대 위 서랍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됐지만 아직 고칠 수 있는 물건. 보상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보상이요? 이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의 사진들, 선반의 엽서들, 작업대의 도구들. 40년이 여기 있는데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손님이 맡긴 물건을 고쳐야 해서요. 박정우가 나가자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다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순 없지.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간판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사흘 뒤 서울에서 딸 세린이 내려왔습니다. 걱정스런 얼굴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내가 소문 듣고 알았잖아. 괜찮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세린은 노트북을 꺼내 군청 홈페이지를 띄웠습니다. 봐, 공고 떴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 계획 공람. 이 일대 전체가 대상이야. 세린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후 건축물 철거, 상권 재배치, 관광객 유입시설 확충. 단어 하나하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가면 안 돼? 보상금 받아서 서울 근처로 오면. 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돼. 이 공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마흔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작한 곳. 손님 한 명 없을 때도, 병원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날에도 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견뎠고 여기서 살아냈습니다. 다음 날 다현은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1차 대상 구역이시네요. 올해 안으로 보상협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보통 6개월 내로 철거 시작됩니다. 6개월. 다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해 신청은 가능한가요? 받긴 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업이 이미 의회 통과됐고 건물들도 다 오래됐잖아요. 돌아오는 길. 다현은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노인이 평상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늙었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보상금 받아서 조용히 가는 게 나아. 근데 다현 씨는 다르잖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 동네 누군가는 버텨야지. 공방으로 돌아온 다현은 이의 신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의 신청은 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대.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혼자 싸우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야. 엄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다현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답변이 왔습니다. 기각.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세린이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고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철거는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소송 중이라도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최 노인이 낡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좀 봐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한자와 한글. 조선시대 문화경계보호구요. 이 마을이 옛날부터 보호받던 땅이라는 거요. 일제강점기 때 문서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 집에만 남아있다고. 다현은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린에게 사진을 보내자 답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 조선시대에 문화재 보호구역 제도가 있었대. 회사 선배 중에 박물관 다니는 사람한테 보여주자. 며칠 뒤 강릉의 향토사학자를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조선 후기 지방관화 발급 보호 문서예요. 보기 드문 자료입니다. 그럼 개발을 막을 수 있나요? 법적 효력은 확실치 않지만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면 개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몇 달은 걸립니다. 조사, 검증, 심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향토사학자가 떠나고 세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다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손 놓고 있진 않아도 되겠지. 공방으로 돌아온 밤. 다현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희미한 글씨들이 촛불 아래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촛불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신고 한 달 뒤 답변이 왔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단이 마을에 도착한 날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사단장이 다현에게 말했습니다.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 몇 달 걸립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관해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평소 10명도 안 모이던 자리에 30명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가 나왔지만 군청은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린이 일어섰습니다.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기자분께 연락해 볼게요. 저도 SNS에 올리겠습니다. 서명 운동은 어떨까요? 조용하던 모임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창 구도심, 조선시대 문화보호구역으로 밝혀져 SNS에서 공유되며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현의 공방에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이 마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박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이 마을을 봤을 텐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권한 밖의 일도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권한과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세린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박정우가 내부 문서를 언론에 제보했대. 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대. 내일 기자회견 있어. 엄마도 나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군청 앞 광장에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다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여든입니다.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늙었다고, 낡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 낡은 게 아닙니다. 살아온 겁니다. 이 땅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제 공방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부러진 의자, 삐걱거리는 서랍, 색 바랜 사진. 사람들은 그걸 버리라고 하지만 저는 고칩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함께 살면 됩니다.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창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유보합니다. 세린이 공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해냈어. 우리가 해냈지. 아니야. 엄마가 시작했어. 엄마가 포기 안 했으니까. 그날 저녁 다현은 혼자 공방에 앉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고친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첩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서랍도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오래된 게 나쁜 게 아니야. 조금만 손보면 돼.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뻐근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여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개발 계획 철회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평창의 가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공방 앞 평상에 앉아 단풍잎을 손에 쥐었습니다. 붉은 인맥이 손등 주름과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풍경이었습니다. 세린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마웠어. 세린아, 내가 없었으면 난 주저앉았을 거야. 엄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은 문화보호구역으로 등록되며 조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다현의 공방에도 새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다현은 의자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버려지는 건 없어요. 다시 쓸 방법이 있을 뿐이지. 어느 오후 박정우가 공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현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의 삶 전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현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이해가 먼저 왔습니다. 당신도 할 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용기예요. 정우는 다현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봅시다. 겨울이 다가오는 저녁, 다현은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파리의 흑백 사진들, 일본의 엽서들, 서울에서의 첫 작업 사진들,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다녔구나. 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게, 천천히 세상을 덮어가는 눈발. 다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샹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삶의 무게와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약해진 몸이지만 춤출 수 있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서울 올라가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엔 또 내려올게요. 다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세린이 떠난 후 다현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최 노인이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현 씨, 오늘도 춥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지. 좋지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싸우며 지켜낸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작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끝나는 건 없다. 다시 시작할 마음만 있으면 여든에도 봄은 온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공방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오래된 것들을 고치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건강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삶을 대하는 다현의 눈빛은 놀랍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여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윤다현은 여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